네, 우리 지역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서 전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165회 시작합니다. 네, 먼저 한 주의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새전북신문의 정성학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랜만에 그 방송에 출연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한 7년 만에 네. 다시 찾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불러줄지. 7년 전에 40대, 지금 50대? 지금도 여전히 40대입니다. 그래요? 정부에서 만 나이 네, 맞습니다. 혜택을 보셨군요. 현 정부에 가장 고마워하고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정성학 기자, 지금 기자로는 몇 년 차십니까? 네, 23년 차입니다. 이제 곧 이제 원로 기자가 될 차인데 원로까지는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 있었습니까? 사실은 좀 굉장히 많죠. 네. 많은데 기자 초기에 네. 사실은 지금 요즘에 그 물가 폭등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기자 생활 초기에도 바로 그런 물가 폭등 문제가 있었는데 네네. 현장 취재를 갔다가 네. 군산 어민들 네네. 그 어항에 가서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네. 어민들한테 호되게 혼나고 돌아온 적이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그 어민들이 쓰는 그 언어를 사용했고요. 저는 네. 그런 어민들 언어를 이해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겠구나 네네. 깨닫게 해준 그런 고마운 자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슈 길잡이 역할을 할 텐데요. 네네. 저희 막걸리 주막의 기본 안주 같은 거죠.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베테랑 기자가 뽑은 이번 주 이슈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성학의 픽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 피부에 와닿는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네, 바로 전기요금 그리고 가스요금 인상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5월 15일이죠. 네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고 다음 날인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됐습니다. 정 기자, 네네.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최근에는 뭐 5월 날씨인데도 30도를 훌쩍 넘는 네네. 기온도 보였고요. 네네. 아무래도 전기 사용이 많은 계절인데 네네. 지난 겨울에는 가스요금 폭탄처럼 올 여름엔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얼마나 오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네. 킬로와트당 네. 8원이 오른다고 그럽니다. 8원이요. 예.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약 3,000원 정도 월 한 3,000원 정도 더 부담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들으면 네네. 뭐 체감상으로는 뭐 3,000원 정도야?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뭐 맞습니다. 함정이 있습니까? 평균이 바로 함정인 거죠. 평균. 사실 네. 사용량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거고 네네. 좀 전에 이제 4인 가족 기준에서 3,000원이면 3,000원 정도 뭐 금방 뭐 그 부담이 크지 않을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4인 가족 기준에서 지금 현재 한 63,500원 정도 네네. 이 정도가 평균 그 전기요금이 실제 평균이라고 하는 부과되는 1년치 겁니다. 평균 요금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서 아까 3,000원 정도 더 추가돼서 66,000원 중반 정도 네네. 이 정도까지 오를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기량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는 여름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어컨이나 네. 이럴 경우 누진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적용이 네네. 돼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네네. 인상, 실제 피부에 와닿는 인상률은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네.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네. 생각해 보면 네네. 약간 느껴질 것 같아요. 네네. 지난 겨울에 가스요금 보고 네네. 놀란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요즘 경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볼멘 소리들이 많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언론에서도 뭐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는데 혹시 정 기자님은 뭐 그런 여론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인분들 중에 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뜩이나 삼고파동이라고 하죠. 고물가, 고환율, 고이자 네. 뭐 이런 그 삼고파동에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전기 요금이 또 인상이 된단 말입니다. 네네. 문제는 전기 요금이 이번 첫 번째가 아니라 최근 1년 사이에 무려 2번까지 해서 5번째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영 압박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더군다나 네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이상의 전기 요금이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4, 50만 원씩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냉방기기 네네.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 100만 원 가까이도 나오지 않겠냐 아하.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네. 가스 요금도 그렇죠.
함께 올랐다는 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가스요금 역시 한 그렇죠. 5% 정도 지금 오른 상태거든요. 음식점은 대부분 다 예, 가스로 맞습니다. 음식을 조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자영업자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절반 이상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음식점들은 가스 사용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요금에다가 가스요금까지 동시에 오르다 보니 네네. 그 경영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덕션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건 또 전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나무를 떼가지고 음식을 창작으로 하면은 좀 들겠지만 창작도 진짜 어디서 구하죠? 네네. 사면 초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나 때는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는 네네. 에어컨이라는 게 뭐 집집마다 있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그 당시에는 네네. 거의 동네에서 유일한 그 냉방 시설이 갖춰진 곳이 은행이나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올 여름에 또 그 추억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닌지 네네.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네. 네, 두 번째 픽 한번 볼까요? 네, 정성학이 뽑은 정성학의 두 번째 픽 뭡니까? 네. 한동안 잠잠했다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 간 시군통합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 얘기 참 오래됐습니다. 네네. 우리 그렇죠. 그 막걸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뤘던 네네. 얘기인데 뭐 6차 상생 협약식이 최근에 열렸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사실 벌써 6번째 만남 아니겠습니까? 예, 남녀간에도 한 6번 정도 만나면 이제 사귈지 말지 네네. 이제 이 정도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그런 결정의 시기가 오지 그래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긍정적으로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기자회견장에서 뭐랄까요, 우범기 전주시장의 네네. 어떤 멘트가 네네. 조금 주목되는 멘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유희태 군수에게 뭐 프로포즈를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뜻밖의였는데 네. 사실 6차 상생 협약 체결식 직후에 네네. 이어진 아주 짧은 한 10분 남짓한 그 환담 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 예. 자리에서 즉석 제안이었었는데 공식 기자회견 자리는 아니고 아닙니다. 예. 예. 별도의 환담 자리였는데 물론 네. 이제 거기에 몇몇 기자들도 배석에 있었고 네네. 취재차 있었고요. 현장에서 저도 목격을 했는데 내년 1월에 많이 알려졌다시피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전주권 광역생활권을 조성했으면 어떻겠냐 네. 이런 제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당장에 시군 통합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양쪽의 주민들이 그 도움 될 만한 상생 사업 취지 자체가 사실 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기, 생활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미 많은 완주 군민들 그리고 전주 시민들의 생활권이 완주군이거나 전주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걸 좀 공식화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범기 시장이 네네. 이렇게 제안을 했다. 네네, 맞습니다. 우리 광역권으로 가자. 네네. 뭐 달리 해석하자면 전주 완주 하나. 그 전 단계로 네. 사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네. 뭐 그렇게 상대가 프로포즈를 하면 네네. 결국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결정권은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희태 군수 반응은 좋습니까? 사실 카메라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 직답은 피하셨는데요. 예. 굉장히 애둘러서 네네. 애둘러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역생활권을 좀 생활경제권을 조성하자 네.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 상징성을 더해서 네.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공동으로 해서 네네. 전국 요즘에 뭐 인기 레포츠 프로그램이죠. 전국 파크 골프 대회를 좀 개최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그 제안 두 가지를 동시에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아까 그 광역생활권 경제권 조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고요. 다만 그 파크 골프 대회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그런 애들로서 표현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는 광역생활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차 상생협약 취지 자체가 네네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면 네. 자연스럽게 가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 전주 완주 간의 어떤 스포츠 외교가 네네. 통합전에 펼쳐지는 게 아닌가 네네. 싶은데 이번이 6번째 상생 협약입니다. 물론 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잡음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뭐 10차, 11차, 12차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그 네. 상생 협약을 그 제안했던 분이 바로 김관영 전북도지사입니다. 네네.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지금 다시 시작이 된 건데 민선 8기죠? 8기죠. 그렇죠. 네네. 예, 민선 8기에 출범하면서 다시 시작이 된 건데
아시다시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 중에 하나가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전주시와 완주군 간 시군 통합입니다. 네네네.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확정된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6년 7월에 네. 전주시와 완주군 간에 네. 통합이 된 통합시를 출범시키겠다는 게 구체적인 예, 목표고요. 그 전 단계로 보면 뭘 할 거냐? 네. 바로 좀 전에 6차 상생협약을 네네. 말씀드렸듯이 양측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생협약들을 네. 많이 체결하고요. 또 그런 네.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양측 주민 간의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있죠.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민투표 또는 양쪽 지방의회 간의 예. 의결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는 차후에 선택을 하는데 바로 그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의결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는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어차피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저희가 따로 떼가지고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결국 전주 완주 시군 통합의 가장 항상 중요한 거는 네네. 항상 중완마였습니다. 그렇죠. 중완마가 뭔지 아십니까? 네. 좀 전에 사실 좀 귀동냥을 했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완주군민의 마음이다. 네, 그렇습니다. 완주 국민들의 마음, 저도 사실 이제 완주 군민입니다. 네, 그렇죠. 완주 군민인데 뭐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네. 완주 군민들의 분위기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왜냐하면 이 직전 통합 네네. 과정에서는 완주 군민들이 반대해서 통합이 무산됐기 때문에 네네. 결국 중완만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세 차례 1997년 이후에 세 차례 통합이 시도됐었죠. 네. 근데 두 차례는 통합 방식이 양측 지방 의회의 의견 절차를 네네. 승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주 군민들을 대표하는 완주 군의회가 두 차례 다 거부를 하면서 반대를 네. 하면서 무산이 됐고요. 또 한 번은 직접적인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해서 주민투표를 갔는데 역시 완주 쪽에 네. 완주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기면서 무산이 된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주 완주 통합 시도는 여러 번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판은 조금 달라 보인다. 뭐 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석이 뽑은 픽 세 번째 한번 가보죠. 어떤 겁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아태 떠들썩했던 아시아 네. 태평양 마스터즈 대회가 네네. 끝났는데요. 바로 당시에 개최되기 전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죠.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파동 때문에 그렇죠. 1년간 연기되기도 했고 했는데 그렇죠. 바로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제 대회가 진짜 오랜만에 네. 열리는 거고 뭐 네네.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만 네네. 전라북도에서 국제 대회가 오랜만에 열리는 거에서 네네. 전라북도가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경제적 효과가 한 800억 정도 될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네네. 어떻게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그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그 대회 개최 효과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네. 분석이 필요할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파동 때문에 당초에 네. 1년 전에 개최됐어야 하는데 1년간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운영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예컨대 그때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개최했으면 한 75억 정도의 운영비가 네네. 들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1년이 늦춰지면서 2배 정도 증가했고요. 네. 반면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회 선수 참가 규모인데 당초에는 5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네. 코로나 파동 전에 준비했던 행사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파동 때문에 네. 1만 4천 명 규모로 대폭 아하. 줄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결국은 적자를 모면하면 네. 다행이지 다행이다.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이제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네네. 뭐 전적으로 전라북도의 책임이다. 뭐 그렇게 좀 보기에는 네네.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곧 있으면 8월에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그 전 지사 때부터 엄청 홍보하는 겁니다. 세계 그렇죠.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는데요. 네네. 최근에 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것저것 점검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대회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그 잼버리 대회 자체가 사실은 국제 행사이기도 하지만 네. 국가적인 그 대규모 행사이기도 합니다. 주최 자체가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네네. 대규모 국제 행사인데 여성가족부가 맞습니다. 주관하죠? 여성가족부 네. 그 장관을 중심으로 네네. 주주기가 꾸며졌고요. 며칠 전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 점검을 할 정도로 네네. 관심이 대단한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 점검 과정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바로 이번 그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는 네. 전 세계인들이 엔데믹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거다라고 예. 그만큼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와, 따라서 이제 기대됩니다. 이게 여름철에 지금 개최가 네.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네. 그 준비 상황들, 폭염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게 철저한 준비 상황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 점검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합니다. 네. 모기 대책. 여름바다 모기 진짜 무섭습니다. 네. 더군다나 거기 현장은 또 간척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픽 한번 보죠. 어떤 픽 올라오셨습니까? 네. 정가 쪽에 좀 그 지방 정가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관심사가 될 사항인데 지방의원들 징계 처벌 수위가 사고를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 징계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화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봤는데 이게 그 외부의 어떤 요인, 외부의 어떤 비판적 시각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내부적인 어떤 자구책, 네네. 자정작용 뭐 네네. 그런 게 있어서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 꼼짝마 네네. 서로 이제 그렇게 견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방의원의 비위 행동에 제동을 거는 조례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먼저 불을 당긴 거는 정의당의 오연석 의원이었고 그리고 이어서 민주당 강택창 의원. 각각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무리를 일으켜서 네. 형사처벌 외에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흔히 세비라고 하죠. 네네. 세비에는 이제 의정활동이라든가 월정수당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 급여가 되겠습니다. 네. 민간기업으로 얘기하면 급여가 될 건데 그 세비를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리 큰 사회적 무리를 예. 일으켜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뭐 기존의 조례나 법상으로는 문제가 있어도 월급을 주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걸 건드는 겁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 권익위 차원에서도 국민적 정서하고 이건 맞지 않는다 네.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의 지방 조례를 올 연말까지 다 개정토록 지금 공고한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누가 먼저 목에 방울을 달지가 관심사였는데 전라북도 의회가 예, 먼저 전라북도 나왔네요. 의회가 먼저 방울을 달겠다. 그것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네. 국주영은 도의장이 직접 그래도 참석해서 방울을 좀 더 크게 해서 예, 자기 목에 건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동시에 좀 하자라고 네. 했고 실제로 이번 5월 임시회에 지금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의회에서 벌어졌던 비위 행위들 네네. 되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몇 맞습니다.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예, 11대 전대 얘기했죠. 11대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한 4건 정도의 징계까지 가는 사례는 4건 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 그 12대 때에는 지금 현재까지 2건 정도가 있는데 예컨대 11대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끄러웠죠. 송성환 전 도의장 네. 뇌물수수 혐의. 의장이 직접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위가 박탈되는 뭐 그런 그 큰 사건이었는데 이때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의정비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세비는 지급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올 들어서는 아시겠지만 12대? 또 그렇죠. 12대 때는 송승용 의원이 네네네. 되겠죠. 전주를 지역구를 하고 있는 이분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지금 현재 법정 다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요거 확정되면 그냥 의원직 상실하는 거죠. 맞습니다. 1심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온 상태죠. 알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말이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네네.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내렸잖아요. 네네네. 우 시장이 당선 시절에 전주시의회 초선 의원들 모임에 참석해서 한 잔 맞습니다. 걸치고 가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폭언, 네네. 그다음에 뭐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그런 논란이 한참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벌써 1년이나 지나가지고 네네. 우리가 까먹었지만, 네네. 근데 이제 당원 정지 자격 3개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하니까 이게 생각났습니다. 네, 그 자치 단체장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징계 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꽤 있죠. 네네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이번에는 메인 안주죠. 메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투쟁에 나선 전주대 청소노동자 왜입니다. 네, 정석 기자 계속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의 이세진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표정이 일단 어색하십니다. 네. 그렇죠. 방송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 국장님은 혹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알겠는데 네. 혹시 이 일 하기 전에 뭐 다른 일 하셨습니까? 저는 전주시에서 공무직으로 예. 있고요. 이제 노동조합 간부로 우선 현장에서 나와서 사무국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끝나면 그러면 다시 전주시 네. 공무원으로 네, 들어가셔야겠네요. 등본 떼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요? 굉장히 특이한 이력입니다. 네. 여기 평등지부가요,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네네. 가입되어 있는 곳이어서요. 네. 전주시 공무직도 공무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비정규직에 속하고 공무원들 네네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어서 네. 평등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신분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일이기도 하고 네. 본인과 비슷한 사정을 가진 네. 동료들의 일을 네. 나서서 하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전주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업체 입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또 이번 입찰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주대학교가 청소 용역업체를 모집한다며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입찰 내용에 따르면 직전 입찰이 있었던 2020년에 비해 용역 규모, 즉 청소 구역은 넓어진 반면 소요 인원은 5명이나 줄게 됩니다. 일례로 이렇게 되면 지하 2층과 지상 5층 규모의 대학 본부 건물을 단 2명의 노동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노동자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라며 용역 입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영성, 인성, 지성인 전인 교육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두고 있다. 우리는 전주대에 묻고 싶다. 대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비용을 전가하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단 말인가. 이에 대해 전주대 측은 총원 45명에 대한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을 충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일단 그 전주대학교의 청소노동자들은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주대학교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총 57명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아시는 거는 45명인데 그렇죠. 40명으로 축소했다라고 입찰 공고가 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전주대학교가 스타타워라고 해서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를 세웠어요. 그게 네. 이제 BTO 사업이라고 해서 수익형 민자 사업으로 하는 건데 여기 스타타워 위원회사의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주대에서 일하시는 12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주대하고 기숙사를 오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스타타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원래 12명인데 또 한 명을 축소해서 네. 이제 입찰 공고를 다시 또 냈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은 전주대 전체로 네네. 하면 57명인 거예요.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정리를 하자고 하면 전주대학교 뭐 본관도 있고 뭐 각 단과 대학도 있고 그런 전반적으로 그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45명 입찰 공고 전 네. 그리고 기숙사가 새로 지어졌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12명. 네. 네, 그렇게 된다. 네. 네, 그래 합쳐서 57명. 57명이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제 이게 계약 구조가 있잖아요. 네. 뭐 물론 고용 형태가 다양합니다만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주대학교도 예전에는 직접 고용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인가요? 네. 뭐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깁니다만 이제 간접 고용 형태로 바뀌었는데 현재 계약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네, 지금도 현재 이제 입찰 3년 단위로 입찰 공고해서 용역업체가 입찰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우리 전주대학교는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정석 기자 궁금한 게 전주대학교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어떤 공공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기 네네. 때문에 사립이든 독립이든요. 네네. 그러면 다른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도 비슷한 형태의 청소 계약을 하고 이제 근로를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외주 형태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외주 형태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공공기관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정규직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규직 전환 물론 이제 세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공공 부문은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정부 때 그런 작업들이 꽤 있었죠. 네. 네,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뭐 분쟁도 있고 논란도 네네. 있고 뭐 전업 도청도 뭐 현재 마찬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긴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대 역시 직접 고용이 아니고 용역 업체를 입찰 공고를 내고 선정하는 그런 위탁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계약이 약 3년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 6월 말일자로 해서 계약이 종료가 되고요. 네. 그 계약 종료되기 전에 입찰 공고를 낸 거죠. 그러면 입찰 공고를 내서 새로운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기존에 일하시던 청소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용 승계나 지금 현재 조건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입찰 내역에 좀 담아달라 그랬더니 전주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선 선정 입찰 대상자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아,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연차를 우리가 왜 다 보장을 하냐. 우리한테 입사한 거는 이제 1년 차니까 1년 차에 대한 연차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주대에서 최고 10몇 년씩 일하셨던 분들이 그러겠죠. 근데 네. 이제 용역업체가 바뀌니까 한순간 신입사원이 다시 되는 그러니까 거죠. 바뀔 때마다 1년 차가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전주대가 역할들을 네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주대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4월 18일쯤에 면담을 요청을 하면서 네네. 고용승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랬더니 우리 정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너네들을 왜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얘기해? 너네 업체하고 얘기해. 우리 니네 사장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거든요. 너네들이라는 말은 안 했고요. 너네라고는 안 했고요. 그랬는데 그런 입장들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네. 여기 구성원이 아닌 그냥 우리는 단순히 소모품으로 대하고 있는 게 대학 당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떤 자존감? 네, 그런 그렇죠. 것도 많이 상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한번 면담하면서 이제 대학교 예산이 1,500 정도 된다고 해요. 1,500 예산 중에 인건비가 600억이거든요. 1,500억? 네, 1,500, 네. 1,500억 중에 600억 정도가 인건비, 네. 대학교 교수, 교직원 뭐 다 해서 포함해서 600억의 예산인데 청소노동자들의 인건비는 거기에 아니고 시설 관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있어요.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항목이 따로 빠져 있군요. 그쵸. 예. 시설 관리 관련된 네.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600억 예산이 있는데 200억도 아니고 20억을 조금 더 노동자들이 더 편안하게 일할 수 네네네. 있게 인력도 네네. 좀 충원해주고 생활을 좀 보장하라 했더니 네. 대학교에 있는 교직원들, 교수님들은 사회적 위치들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20억은 더 늘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사회적 위치가 없을까? 학교가 생각하는 게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느꼈죠. 아, 그래요. 좀 되게 듣기 민망한 얘기네요. 네. 교수님들도 듣기에도 본인들이 들어도 민망할 것 같긴 한데 본인들이 원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용역업체가 바뀌었다. 고용승계가 될 거냐? 뭐 고용승계가 된다. 한다 손 치더라도 불안해하는 거는 이번에 논란이 됐던 거는 사실상 정원이 45명에서 40명으로 줄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면 정리해고 아니냐? 네. 그런 주장이잖아요. 네, 어떻게 정리해고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우선 그 정년을 이유로 이제 해고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인력이 축소됐고요. 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한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전주대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 45명을 줄이는 건 아니고 5명은 자연감소분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더 뽑지 않겠다라는 주장이더라고요. 그럼 청소 구역은 확대가 안 되고 축소가 됐을까요? 아,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한테 역으로 질문하셔가지고. 뭐 네, 그래서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이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수용하더라도 그러면 이번에 용역 입찰 공고를 보니까 청소 노동자들은 뭐 5명은 자유감소분으로 해가지고 40명까지 줄인다. 근데 이제 청소 구역은 넓어졌잖아요. 어떻게 변한 겁니까? 우선 노동의 강도가 세졌다는 건데. 노동의 강도도 세졌고요.
노동의 강도는 당연히 세졌는데 구역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 원래 경비 업체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경비를 자동, 무인 뭐 이렇게 하면서 네네. 경비 인력도 축소가 된 거예요. 네. 경비 업무가 원래 경비만 해야 되는데 밖에 외부 청소들을 좀 도와주고 그랬었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경비 업무가 거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네. 밖에 그 전주대학교 가보셨죠? 네, 가봤죠. 그 밖에 도로를 그 청소노동자 건물도 치우고 네. 밖에 나가서 빗자루 들고 그거 다 청소를 쓸고 다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고 전주대학교 내부의 건물들도 리모델링이 엄청 많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손자국이 안 나게 그걸 다 닦아야 돼요. 엘리베이터도 건물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손자국 안 나게 매일 닦으라고 해요. 그거는 저희가 이따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전주대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반론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서면으로만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해서요. 정성학 기자가 대신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대로 좀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예. 그 학교가 청소 인력을 줄이려고 한 것은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나 이를 처리하고 서려온 업체의 현재 인원 그대로 고용 승계하기로 했다는 얘기고요. 또 새로운 업체와 계약 조건에 대한 상호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는 해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모두 설명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있으나 도리어 인력 증원 계획, 생활임금 지급 계획, 그리고 건물 밖 구역을 용역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용역비 증가를 요구하고 있어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제시한 상태다. 라는 그런 해명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명은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요. 구자님, 이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조금 한번 웃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웃으셔서. 도리어라는 표현을 네.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4월 18일 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 네. 자료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분명히 적정 인원을 충원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방서나 뭐 가업지시서 상에도 휴일에 연차를 쓰거나 병가를 네네. 쓰거나 그러면 무조건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되어 되어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최소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연월차나 장기병가 사용 시에 인력 공백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명 정도는 충원을 해달라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증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무슨 갑자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면담할 때도 생활임금 정도는 보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전라북도 60년 전통의 명문사학이라고 하고 진리의 전당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하는 곳이 이렇게 비정규직 양상하고 저임금 노동을 강제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니 적정 임금을 보장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건물 밖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네요. 건물 밖을 용역에서 제외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건물 밖에 혼자서 가압지시서 보셨으면 건물 밖에 인원이 1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혼자 다 청소를 해요. 최소한 서너 명 정도는 더 충원해서 외부를 청소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용역에서 제외하는 제시를 했다고 하는 건지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요.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다 말을 하는데 신동아 재단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등록금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기호 사업에서 거기서 수익이 나서 적립금은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금으로 수익은 나고 있어. 근데 그 부분을 일하는 필수 노동자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도 하실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하는 거니까 재단과 이야기해서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배분해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걸로 일축하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청소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학교에서 취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요. 반론을 또 하신 거고 재반론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과업지시서를 얘기했는데요. 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 거기 이제 과업지시서라는 게 따라 붙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좀 쉽게 얘기하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그런 문서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돼라고 하는 문서인데, 그런데 제가 과업지시서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지시서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문제점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청소노동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 라고 하는 거를 과업지시서를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봤는데, 정석 기자. 네.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전체 청소노동자들의 하루를 한번 살펴보죠. 네. 사실 저도 이거 보고 다소 당황스러웠는데, 네.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은 기본 업무입니다. 강의실, 열람실, 회의실을 매일 1회 이상 기름걸레 또는 물기를 짜는 걸레질을 해야 한다. 네. 그리고 행정실도 매일 1회 청소하고 복도, 계단, 현관, 로비 역시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거나 진공청소기로 먼지나 오물을 수거해야 하고 기름걸레질을 해야 한다. 예. 여기까지는 사실 청소가 주 업무니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편으로 또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좀 이제 뒤로 갈수록 좀 당황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금속 및 목재 부분은 최소한 매일 1회 이상 걸레로 닦아서 손자국을 제거해야 한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네요. 네.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수시로 점검해 본래의 광택을 유지해야 한다. 저는 자동차 광택사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 현관 출입, 승강기 관리 규정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청소 상태가 미비하다고 네. 판단돼서 재청소를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재밌는 거는 요구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명, 예. 바로 명령의 명령하는 말이죠. 거죠. 예. 명령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는 횟수 없이 재청소를 해야 한다. 네. 군말 없이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무장님,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아무튼 이것만 봐도 굉장히 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한 군데 들면요. 네. 도청의 면적이 전주대학교가 6배예요. 그러니까 전주대학교가 전북 도청 면적이 6배다 크다. 청소 범위의 구역이 네. 6배 정도 큰데요. 전라북도청은 34명이 일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6배가 큰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전주대학교는 기숙사 빼고요. 네. 기숙사 빼고 45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만 들어도 노동 강도가 얼마나 네. 큰지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 또 하나는 이 과업지시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정한 관련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들도 문제인데요. 지난 2012년이죠.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세 개 부처 공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지하는 계약서상의 부당 불공정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 과업지시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위반하고 있습니다. 좀 길더라도 몇 가지만 따져보면, 먼저 용역업체의 경영과 인사권 침해 부분인데요. 근데 과업지시서를 보면 미화원이, 요즘에 미화원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화원이 청소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즉 전주대 측이 요구하면 그러니까 용역업체죠. 네.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침상 이거는 하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또 다음은 부당 업무 지시인데요. 근데 과업지시서 역시 살펴보면 갑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재청소를 명할 때 아까 정석 기자님 했죠. 시간 횟수 제한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네. 이거는 이제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에서는 이럴 바에야 그냥 직접 고용해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렇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청소 노동자들에게 품행위 방정치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게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건데 품행위 방정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건데 또 계절에 상관없이 소매를 걷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우리 헌법이 정한 노동 3권을 제약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역업체와 미화원의 노사분규로 업무 수행을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노사분규로 3일 이상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예시로 나와 있는 과업지시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사무장님?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입찰 공고 나오면서 과업지시서에 대한 청소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 뭐 하루에 한 번씩 뭐 책상을 다 밀고 이걸 어떻게 하냐 너무 과하지 않냐 이 인력으로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게 계속 요구하지 않았잖아. 한 번도 요구해 본 적이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노동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정해진 일이 있으면 그 시간 안에 하루 안에 다 하려고 하거든요. 어쩌다 못하게 되면 다음 날이라도 다 완료를 하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과업지시서 상에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으니 이게 과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학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는 내용은 그렇게 돼 있으나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했다는 건데요. 저희가 이것도 역시 전주대 측에 답변을 요청했는데요. 전주대 측은 이 과업지시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봤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막 신경 써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바꿔줘야죠. 다만 전주대 측은 이미 입찰 절차가 시작된 만큼 현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동의를 얻어서 과업지시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힌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국장님. 이제 업체가 6월 말까지 이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처럼 갈등이 계속될지 아니면 좀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마지막 발언인데요. 혹시 뭐 요구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전주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사업을 한다고 이제 밝혔어요. 학생들의 성공과 미래 가치 실현을 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한다고 하면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을 유령 취급하지 않고 같은 구성원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6월 말까지 해서 임금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측에서 어떠한 방식의 예산을 하겠다고 하는 제안이 없어서 교섭은 결렬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해서 80% 넘게 하고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조정에 들어갈 거예요. 조정에 들어가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전주대하고 이제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전주대학교가 청소 노동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청으로서 대학교의 청소 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직접 고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게 단체 협약서도 저희가 지금 확보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도 승계할 수 있게 원청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싸워야죠. 좀 그러지 않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보고요. 정상욱 기자, 마지막으로 첨언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사실 뭐 전주대 슬로건 중에 하나가 글로벌 스타 양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학내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도 함께 빛날 수 있는 그런 묘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묵직한 한마디였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